이어서 제2부 순서로 입학기념 특별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진행은 윤영수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영수입니다. 네, 오늘 평소에 존경하던 이 현택한 교수님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택한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화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으셨고요. 1996년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스 화학과에서 무기화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1997년부터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서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고요. 2016년부터는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학술지 젝스에서 지금 부편집장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2012년부터는 기초과학연구원 IBS 나노입자 연구단의 단장으로 연구단을 이끌고 계십니다. 수상 내역이 너무 많으신데요.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대통령상을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수상을 하셨고 현재까지 470편 SCI 논문 발표하시고 8만 회 이상의 인용 횟수를 가지고 계시고요. H-인덱스가 145에 달하십니다. 네, H-인덱스는 145번 인용된 논문이 145편 이상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수준에 달하는 H-인덱스 값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현택한 교수님께서 어떻게 세계적 연구를 할까라는 강연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현택환입니다. 여러분 오늘 입학하신 49분의 우리 신입생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신임 원장님께서 여러분들 축하하는 이렇게 메시지를 말씀하실 때 보니까 여러분 진짜 잘 왔어요. 진짜 좋은 데 오셨어요. 보니까 아이디얼하게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런 교수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관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고려대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또 이렇게 이공계 교수님들하고 그리고 키스트에서 아주 이렇게 최고의 또 연구업적을 자랑하는 또 교수님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게 굉장히 아주 유니크한 그런 학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도 특히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융합 연구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 많이 느꼈지만 혼자 잘나서 큰일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같이 여러 사람들 함께 할 때만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고요.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 함께 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또 현택환 교수님 보니까 연식도 좀 되신 것 같고 보니까 또 실망시키지 않고 또 이런 고리타분한 말씀을 하신다. 근데 오늘 전부 다 고리타분한 이야기 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새로운 걸 기대하고 오셨다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뭔가 If you wanna be somebody, try something different.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는 있잖아요. Nobody wanna be nobody. 여기 앉은 사람이 nobody 전부 다 nobody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여러분 전부 다 somebody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특히 신입생들 somebody 되고 싶어서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온 거 맞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렇죠. 제가 보면은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한 지가 한 27년입니다. 좀 됐어요, 그죠? 좀 됐는데 보면은 우리가 삶이란 게 뭔가 인생이란 것은 끊임없이 뭔가 decision making, choice making process예요. 우리 삶이란 게 결국 뭔가 계속해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들. 오늘 아침에 올 때 제 같은 경우는 여기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오는데 오늘 택시를 타고 올 것인가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올 것인가 그런 결정하는데 상당히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런 사소한 결정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금 있다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인생에서 있잖아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여러분들 곧 하셔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학기 후에 지도교수를 결정하는지
언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미 이제 정하신 분들 있고, 여러분들 지도교수 결정하는 것이 뭔가니 두 번째로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불행하게도 아쉽게도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잘 못했어요. 그죠? 여러분 못하죠. 예, 그래서 결정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교수 정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저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제가 여러 결정들이 있지만은 물론 이게 제 집사람 만난 그 결정들도 정치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자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뭔가 하니, 제가 UIUC에서 박사과정 동안 한 연구 테마 소노케미스트라고 있어요. 여러분 뭔지 잘 모르시죠? 잘 몰라도 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요즘은 다 잊어먹었으니까. 그 하던 것들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그 당시에 이름도 생소한 나노를 시작한 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노 기술 한마디는 뭐냐? 제가 대중 강의할 때 쓰는 게 한마디로 뭔가 나노 기술은 도움 기술이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많은 우리 교수님들이 보니까 저하고 친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원장님들 쭉 하셨던 분들 다 저하고 친한 교수님들이세요. 우리 안동준 우리 형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공식 전자 안정준 원장님, 전임 원장님 포함해 가지고 쭉 이렇게 이관영 부총장님, 뭐 문제가 있나요? 예. 이게 제가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하나요? 이게 갑자기 화면이 꺼졌습니다. 기다리면 나옵니까? 나오네요. 안 나오면 굉장히 곤란할 뻔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나노 기술은 도움이 기술입니다. 나노 기술은 다양한 우리 교수님들이 하시는 다양한 분야들이 바로 나노와 접목해서, 예를 들면은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응용하는 거, 우리 전임 원장이시면 권익찬 교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분야죠. 그 다음번에 또 에너지 분야, 여러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는데 거기에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바로 나노 기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노 입자 왜 중요하냐? 요즘은 설명하기 너무 편해. 왜냐하면 첫 번째 뭔가에 특정 회사 브랜드를 말씀이 죄송하지만 삼성 텔레비전이 전부 다 퀀텀 LED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번에 여러분 코로나 백신 안 맞으신 분 안 계시죠, 그죠? 다 코로나 백신이 바로 뭔가에 아주 불안정한 mRNA를 우리 리피드 나노 파리클에다가 집어넣은 게 스테빌라이즈한 게 바로 mRNA 백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노 입자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특히 방금 말씀드린 QLED에 들어가는 퀀텀 닷, 반도체 나노 입자를 퀀텀 닷이라고 합니다. 퀀텀 닷에서 이 나노 입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균이라는 게 똑같이 만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요.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입자의 크기가 바뀌게 되면은 특히 소위 말해서 퀀텀 사이즈 레짐, 보통 한 10나노미터 이하예요. 굉장히 작게 만들게 되면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밴드갭 에너지입니다. 위에 있는 밴드갭 에너지인데 이 밴드갭 에너지가 바로 사이즈가 바뀌게 되면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 점점 커지게 돼요. 이거가 소위 말해서 양자 제한 효과,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보시다시피 입자 사이즈를 컨트롤하게 되고 그렇게 만든 나노 입자에다가 바로 자외선 같은 이렇게 하이에너지 빛을 쪼이게 되면 형광이 나오게 돼요. 이런 형광이 나오게 되는데 형광빛깔은 당연히 뭐예요? 밴드갭 에너지에서 결정되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입자 크기가 바로 나오는 색깔을 결정해야 된다. 형광빛깔을 결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주 크게 6.5나노미터 만들게 되면 빨간 색깔이 나게 돼요. 좀 더 작은 색깔로 한 3.5나노미터 만들게 되면 그린 컬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게 2.5나노미터를 만들게 되면 파란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디스플레이가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바로 RGB 빛의 삼원색이죠. 컴바인해가지고 모든 색깔이 다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 텔레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선명한 색깔. First, 그렇죠? 색깔이 뭐에 결정되는가? 입자의 크기에 결정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로 만든 게 중요하죠. 보면은 제가 앞에 큰 글씨를 적혀 있는 게 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제가 이게 중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 노트에는 항상 이게 큼직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 삶의 모토인데 물론 그 당시는 뭐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뭐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좀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삶의 모토인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뉴턴은 사과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뉴턴이 뒤에서 그냥 자기 집에서 할 일 없어 뒹굴뒹굴 누워가지고 그냥 사과나무 밑에 있어요. 사과가 머리에 빵 떨어져가 만유인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그런 낭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뉴턴이 엄청나게 열심히 워커홀릭을 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셨어요. 왜 그때 거기 있는 왜 집에 사과나무 왜 집에 있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지난 4년간의 상황을 유럽에서 패스트가 흑사병이 완전 유럽을 강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러면서 계속 연구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한테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여러분 대학원에서 성실하면 기본이에요. 성실하면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연구자로서 성실하면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입자 크기가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 입자의 크기가 바뀌게 되면은 밴드갭 에너지가 바뀐다. 이것들의 이론 논문을 첫 번째 여러분 글씨 못 읽으시겠죠? 저도 잘 몰라요. 81년 9월에 바로 에키모프 박사에서 러시안 저널 오브 세미컨덕터 피직스의 논문이 처음 발표됐어요. 그 이론이. 두 번째로 또 이분의 아주 친한 친구분인 바로 에프로스 박사님에서 82년도에 똑같은 논문이에요. 그 다음번에 드디어 이것도 본래 버전은 뭔가니 러시안 버전이에요. 러시안 소비에트 저널 오브 세미컨덕터 피직스 발표된 거예요. 그리고 83년에 저널 오브 케미컬 피직스 미국 논문이죠. 미국 저널이죠. 거기에 바로 에프로스 박사님 에프로스 박사님이 논문을 83년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있잖아요. 우리가 이 논문이 처음 나온 것을 기념해가 2013년도 그러니까 30주년을 기념해서 파리에서 심포지움을 했어요. 파리에서 심포지움 했는데 그건 뭔가 우리가 데모한 거예요. 데모. 이 세 사람 노벨상 주십시오 하고 데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플래너리 스피커들은 40분짜리 50분짜리 발표하는 사람들은 바로 월, 화, 수 이 세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퀀텀 닷 에리아에서 나노 입자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좀 내노라는 연구자들은 다 전부 다 뭔가니 인바이트 스피커. 그래서 저도 한 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입자 크기가 바뀌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성질인 밴드갭 에너지가 바뀐다. 반도체 그것들을 이 세 논문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처음으로 뭔가니 실험적으로 그것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뭔가니 여기에 문지바 웬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우리 교수님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없으면 꽝이야.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여러분 같은 대학원 유능한 대학원생들이 있어야지 뭔가 일이 돼요. 문지 같은 경우도 진짜 럭키 케이스인 게 뭔가 하니 첫 번째 학생이 얘야. 크리스 모리. 지금 현재 유펜의 석좌 교수님 있는 친구거든요. 첫 번째 학생이 있는데 이 첫 번째 학생이 낸 논문이 바로 미국 화학회지. 이게 세계 최고의 화공 분야 저널인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편집장 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세계 최고든. 거기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First author가 바로 크리스 모리. Last author가 바로 지도 교수인 바로 문지바 웬디가 발표했어요. 여러분 연구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연구를 하는가? 자,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여러분 지도 교수 정하고 나면은 리서치 토픽을 정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도 교수님을 정하고 나서 1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그 스페시픽 토픽에 대해서는 지도 교수님보다 더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도 교수님은 학생이 여러 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학생이 뭐 몇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수십 명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프로젝트가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여러분 더 잘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떤 거냐? 첫 번째 중요해요. 여러분들 리서치 토픽에서 지금까지 어떤 일이 진행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뭔가니 최근에 발표된 탑저널의 여러분 분야의 그 분야의 탑저널의 리뷰 아티클 내는 거예요. 리뷰 아티클 내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 이번에 박사가 받은 이보건 박사가 저한테 이메일 보냈어요. 교수님, 우리 네이처 리뷰 머티리얼스 인바이트 받은 거 좀 듀를 익스텐드 주십시오. 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 리뷰 아티클을 1년에 리뷰 아티클 적어도 한 서너 편을 인바이트 받아가지고 적거든요. 세계 최고 저널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면 확실하게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니 최근에 발표된 탑저널의 리뷰 아티클 딱 보면은 그냥 알게 돼요. 자, 지금까지 뭐 어떤 일이 진행되는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스텝이 뭔가니 아직까지 이 분야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뭔가를 발견해내는 거. 이게 전부야. 그 다음 분은 몸으로 떼우면 돼. 그냥 그 다음 분은 그냥 연구하면 돼. 열심히 성실히 연구하면 그냥 되는 거야. 두 번째 스텝이 가장 중요한 거야. 아직까지 이 분야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뭔가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조금 전에 제가 문지 바이웬디, 크리스 모리, 1993 잭스 페이퍼 이야기했죠. 처음으로 균일한 반도체 나노 입자를 만들었어요. 문제는 뭔가니 바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입자 사이즈가 여러 개 섞여 있는 거 만들고 골라내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죠, 그죠? 그렇죠? 쉽지 않죠.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여러분들 나노미터가 10억 분의 1, 물 분자의 크기의 한 3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작죠, 1나노미터라는 게. 그것들을 섞여 있는 골라내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왜 이렇게 강조하냐? 제가 해결했으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처음으로 2001년 또 잭스입니다. 미국 화학회지에 우리가 처음으로 중요한 게 뭔가니 크기 분리 과정 없이 균일한 나노입자를 바로 합성할 수 있는 논문을 미국 화학회지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00번 정도 인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으로 이렇게 균일한 나노입자를 바로 합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또 이슈가 있죠. 사용하는 전구체가 뭔가 아연 펜타카보닐, CO, 카본 모노옥사이드. 굉장히 뭐죠? 포이즈너스 가스죠, 그죠? 그 다음번에 값도 아연 펜타카보닐 같은 건 굉장히 비싸요. 그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이슈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싸고 값싸게 그리고 안전한 그런 프리커서를 사용할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문제를 또 해결했죠. 그래서 아연 클로라이드 가지고 해서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실험실 스케일에서 가장 큰 반응기 1리터 반응기 가지고 한 40g의 균일한 나노입자를 바로 합성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 논문이 한 4,500번 한 이거 업데이트된 건 아닌데 구글 스칼라 기준에 한 5,000번 가까이 이렇게 사이테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는 CNN 뉴스에도 소개되고 그 다음번에 2006년에는 3월에는 2004년 동안 4년에 발표된 모든 Material Science Engineering의 분야에 발표된 모든 논문 중에 탑 사이티드 페이퍼로 저희 논문이 이렇게 선정되게 됐어요. 근데 참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는 게 뭔가니 저도 바로 뭔가니 아주 훌륭한 정말 훌륭한 박종남 유니스트 교수가 바로 이 두 논문의 가장 큰 컨트리뷰터예요. 그리고 특히 네이처 머티리얼 논문은 first author가 우리 박종남 교수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어제 저녁에도 뭐 통화를 했는데 어쨌든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뭔가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때 가장 중요한 컨트리뷰터는 우리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즘 이렇게 박종남, 이진우 교수 카이스트 석좌 교수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제가 요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바깥에 나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주 이제 우리 친한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아니 걔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있잖아요. 최고로 똑똑한 제 제자가 한 명이 있거든요.
오늘 걔 때문에 근데 교수인데 이제 교수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안동준 전임 원장님께서 상당히 뒤에서 푸시를 하셨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지만 그건 확인이 안 되고요. 이제 바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누군지 좀 궁금하게 그냥 계세요. 누군지 그분 얼굴도 보여줄 거예요. 네, 얼굴도 보여. 그래서 이 기술이 뭔가 여러분은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자연대 화학과 나왔거든요. 모든 학위를 자연대 화학과였는데 제가 공대 교수를 27년째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진짜 이제 공대 사람이 된 게 확실히 된 게 뭔가니 가장 우리 분야에서 영예로운 게 뭔가니 National Academy Engineering 미국의 공학 한림은 멤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거기에 일렉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제가 공돌이 교수가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뭐 자연대분들 조금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보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명심하셔야 될 게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하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재밌다. 뭔가 지금 당장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일단 국내 특허 걸고 봐. 국내 특허 150만 원이면 해결돼. 일단 국내 특허 걸어요. 지도 교수님 잘 설득해가지고. 우리 젊은 조 교수님들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일단 괜찮아 무조건 특허 걸어놓으세요. 근데 제가 그거 하나는 제가 자연대 출신님들 배운 것 같아요. 공대 교수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2개의 논문들이 특허를 걸었어요. 2001년 잭스 논문, 2004년 네이처 머티리얼 논문. 그래서 그 기술들이 하나케미칼의 기술이 됐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일럿 스케일에서 스케일업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킬로그램 스케일로 이렇게 합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히터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로 나노 입자를 제대로 대량 생산하는 그런 일에서는 스탠다드 프로토콜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논문이 그렇게 뭐 2,000번씩, 5,000번씩 이렇게 인용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해서 보면은 가장 이제 지난 20년간 20몇 년간 이제 나노 기술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노 분야에 많은 연구비가 투자되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프로덕트가 뭐냐? 이게 보다시피 뭔가 이게 뭐라고 되겠어요?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보면은 퀀텀 닷 인핸스드 텔레비전. 수식어 다 빼면 삼성 QLED예요. 삼성 QLED 위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매년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미지를 보내주는데 실물은 안 보내주고 이미지만 저한테 이렇게 공급이 삼성에서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사용되는 게 바로 뭔가 인디움 포스파이드, 징크 설파이드 나노 크리스탈이에요. 이것들을 처음으로 대량 합성한 게 바로 뭔가니 제 친구인 피터 레이스, 프랑스의 CNRS는 피터 레이스에서 발표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보면은 레퍼런스가 3&4 가면은 바로 우리 논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균열 나노 입자를 제대로 합성하는 그런 분야에서 우리 논문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노벨상 시즌이 되면은 보면은 이렇게 노벨 프레딕션을 해요.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권 있는 게 뭔가니 여러분들 당장 대학원 들어가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뭔가 웹 오브 사이언스, 서치 엔진이 논문 검색 엔진이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요. 거기서 매년 2002년부터 한 20년째쯤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사이테이션 로리에이트, 짝퉁 노벨 로리에이트 짝퉁 해가지고 사이테이션 로리에이트. 근데 짝퉁은 완전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02년까지 지금까지 이제 한 사람 중에 실제로 뭔가니 75명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어요. 사이테이션 로리에이트.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나? 제가 선정됐거든. 그래서 2020년에 문지바 웬디하고 크리스 모리 아까 전에 처음으로 균일한 나노 입자를 합성한 그 1993년 잭스 논문을 발표한 크리스 모리 학생은 크리스 모리하고 문지바 웬디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영어는 일반 알파벳 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최고 먼저 나왔어. 설명할 길이 제가 최고 잘 생겼어. 그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건 믿거나 말거나 제가 자의적인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항상 첫 번째 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81년 논문 에키모프 논문, 82년 에프로스 논문, 83년 루브루스 논문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 줄 기대하는데 작년에 노벨상이 나오는데 81년 그 다음번 하고 82년 뛰어넘고 83년 하고 제 친구인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바로 말씀드린 사이테이션 로리트 같이 선정됐던 문지 바벤디 이렇게 세 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조선 비즈에서 저를 위로한다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째 했었는데 인생이 항상 플랜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제가 플랜하는 건 여러분 뭐 대충 이해를 하시겠지만 문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얘가 너무 빨리 받았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세상이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 한 14년간 IBS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큰 스포트를 받고요. 좋은 연구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성영훈 부단장님 그리고 이제 우리 김대영 부단장님하고 같이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과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처 여러분들 사이언스 그다음에 네이처 시리즈 논문들을 우리가 많이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김대영 교수하고 한 이제 아까 QLED 말씀드렸죠. 삼성 QLED니까 우리가 당연히 학교에서 하는 연구들은 훨씬 앞서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저희들이 세계 최초로 이제 3D QLED를 데몬스트레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QLED가 종이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나비도 만들 수 있고 뭐 또 이렇게 이렇게 큐브 모양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아주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한 달 후 정도에 이렇게 논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뭔가니 이제 디바이스들이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휴대폰을 하면은 딱딱하죠, 그죠? 그 다음번에 요즘 삼성 QL에서 이렇게 폴더블 나오긴 하지만 아주 프리미티브한 거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굉장히 플렉스블한 게 그 다음 단계고 최종 단계가 뭔가니 고무같이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한 달 후 정도에 논문이 나올 것 같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그런 QLED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속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쫙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 연구하는데 4년 걸렸어요. 4년 동안 정말 우리 김대영 교수하고 그다음번에 우리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스트레치블한 QLED를 우리가 세계 최초로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아까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 분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게 그 분이 나오니까 우리 이병훈 교수가 여기 보면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딱 해놨죠. 이 케이키스트 아까 전에 first 슬라이드 있는 거 그것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병훈 교수가 박사과정 동안 first author로 이렇게 발표하는 세 가지 연구를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제 고대하고 같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 클립이 볼륨 좀 컨트롤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생산에 사용하는 불화수소 수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이 크게 위협을 받았죠.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불화수소만큼 중요한 것이 과산화수소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과산화수소를 기존보다 쉽고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과산화수소는 불화수소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생산에 사용하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다행히 과산화수소는 국내 수급이 가능해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큰 타격을 입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과산화수소 생산 방식은 복잡하고 친환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화학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산화수소를 아주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촉매를 개발한 결과입니다. 핵심은 과산화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촉매입니다. 산소가 녹아있는 물에 이 촉매를 넣고 전기를 가하면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촉매 1kg으로 하루 340kg 이상의 기존의 생산방식보다 효율이 8배 이상 굉장히 간단하고 사용하는 촉매는 고체니까 고체 위에 액체와 기체를 흘리면서 과산화수소를 만드니까 이 촉매는 계속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촉매 재료가 되는 코발트는 기존의 귀금속 촉매보다 저렴해 경제성이 높습니다. 또 부산물이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 연구팀은 실제 관업 현장에 이 타픽을 바꿨어요. 또 이거는 광촉매로 우리 수소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K-퀘스트 융합대학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룰 토픽 중에 하나인데 수소를 생산하는 이제 아주 이상적인 게 바로 뭔가니 햇빛을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물을 광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가장 아이디어입니다. 그 연구 결과를 2020년에 네이처 머티리얼에 우리가 거기 이병훈 이제 교수가 됐지만 이병훈 박사가 펄스 오토로 발표한 논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도 높지만 그동안 대량 생산이 어렵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기존 대비 수소를 30배 넘게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어떤 기술인지 홍화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소를 충전한 수소차가 거리를 달리고 수소 전지를 넣은 드론은 송전선을 점검합니다. 수소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이 높은 에너지지만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방식보다 30배 넘게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살살 나오죠. 광촉매 이산화 티타늄에 빛을 쪼이면 물과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수소가 만들어집니다. 광촉매에 구리를 결합했더니 기존 촉매보다 33배나 많은 수소를 생산했습니다. 이산화티탄 자체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100 중에 1 정도도 사용되지 못합니다. 새로운 촉매 같은 경우는 100 중에서 40이 실제로 수소 발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리 광촉매는 기존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백금 광촉매만큼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백금 촉매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또 고체 형태로 분리가 쉬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일간 연속적으로 계속 사용해도 전혀 촉매 활성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수소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촉매 재활용과 고효율의 생산 공정을 통한 수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 분야 최고 권위지인 네이처 머터리얼스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페이지 넘버도 나오지 않은 따끈따끈한 결과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촉매 만드는 아주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이병훈 박사가 개발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상에서 거의 매일 접하는 페트병 등 플라스틱은 일부 재활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버려져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데요. 태양빛만 있으면 페트병에서 친환경 연료인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고효율 촉매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페트병의 98%를 수소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수나 음료가 담긴 페트병부터 배달이나 포장 음식에 쓰이는 일회용기, 빨대와 비닐봉지까지 모두 일상에서 거의 매일 접하는 플라스틱으로 일부는 재활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그런데 기초과학연구원 등 공동연구팀이 버려지는 플라스틱에서 친환경 연료인 수소를 뽑아낼 수 있는 고효율의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열을 가하는 등 별도의 에너지 없이도 태양빛만 있으면 단 1g으로 시간당 3.7리터의 수소를 생산합니다. 값비싼 백금 촉매를 원자 단위로 쪼개 적은 양만 사용해 비용을 줄이면서도 효율은 기존 촉매보다 10배 이상 높인 게 비결입니다. 시간당 3.7리터의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나타낸 것을 확인하였고 세계 최고 효율보다 10배 이상 높은 성능을 나타내며 실제 다 쓴 페트병을 녹인 뒤 촉매를 넣자 40시간 만에 98%가 수소로 바뀌었습니다. 화학적 처리가 더 어려운 플라스틱도 존재하는데요. 저희는 이 촉매를 개량하고 더 발전시켜서 더 많은 종류의 플라스틱을 분해하고 이를 수소로 전환하는 촉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발전 회사와 건설사 등이 앞다퉈 폐플라스틱으로 수소를 만들거나 기름을 뽑아내는 자원화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친환경적이고 효율이 뛰어난 촉매의 등장이 관련 업계의 성장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유입니다. 보시면 저희들 이제 열심히 생각하고 아이디어 내서 열심히 일하자. 혼자 일하지 말고 같이 열심히 일하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자. 뭐 그렇게 저희들 모토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매년 이제 곧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벚꽃나무 서울대 가장 큰 벚꽃나무 밑에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들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지난 25, 6년간 이렇게 함께한 우리 제자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이제 가장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학회 중에 하나의 로열 소사이어티 케미스트리 영국 왕립화학회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테니스를 쳤었는데 테니스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저를 거의 작년에 은퇴한 로저 페더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시겠지만 저기는 He is not Roger Federer, he is a 현 Federer.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제가 이렇게 굉장히 강조한 게 뭔가 오늘 제가 후반부에 쭉 IBS를 통해서 한 연구 결과들을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말씀드렸지만 혼자 힘으로 안 돼요. 아까 전에 우리 신임 원장님께서 임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적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세계적인 걸 하고 싶어요. 융합대학원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뜻이 뭐예요?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is not optional, it's must. 함께 일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현재 전 세계에서 한 30여 개의 연구진들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IBS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지난 13년간 이렇게 즐겁게 연구할 수 있어요. IBS에 특히 여러분들께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발표해 주신 현택한 교수님께 박수로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 전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잠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 뭐 그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질문하면 안 되는 게 왜 그렇게 잘생겼어 이런 질문 빼고 다 뭐든지 학생들 여러분들의 창의성이 뭔지 아세요? Creativity. What is creativity? Creativity is asking excellent question.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creativity. 학생 질문 없으세요? 아까 대표로 그렇지. 큰 소리로 본인 소개하고. 이번에 석사과정 입학하게 되는 김민규입니다. 이름이 김민규입니다. 김민규 군. 오케이. 네,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시길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리뷰 논문을 보고 그래서 어떤 게 문제인지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그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는 과정에서 영감이나 이런 걸 어떻게 받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제가 이제 제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스티브 잡스에 몰입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 여러분들 생활을 단순화해야 돼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것저것 사람이 능력이 한계가 있거든. 저도 제 능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저는요 생활이 굉장히 단순해요. 저는 2개밖에 안 해요. 물론 IBS 단장으로 행정 일을 하는 거 조금 있어요. 근데 별로 안 돼. 제 전체 시간에 그게 1%, 2%밖에 안 돼. 왜냐하면 저는 제 그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한테 모든 걸 다 맡겨요.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런데 그럼 나머지 시간을 뭘 하느냐? 2개밖에 안 해요. 저는 논문을 읽거나 쓰거나 2 중에밖에 안 해요. 쓰는 건 누구 논문 쓰겠어요? 제 논문 쓰는 거죠, 그죠? 우리 학생들이 드래프트를 가져오면 교정하고 서제스트하고 하는 시간이 반, 제 삶의 반. 죄송합니다. 제 삶의 40%.
그 다음번에 또 제가 남은 시간을 뭘 하는가 하면 많은 시간을 뭘 하는가 하면 논문을 읽어요. 어제도 제가 밤 12시까지 뭐 한지 아세요? 어제도 밤 12시까지 뭔가니 최근 6개월간 발표된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네이처 에너지, 네이처 캐탈리시스, 네이처 케미스트리에 나온 테이블 컨텐츠를 다운받아 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초록까지 있으니 읽으면서 리서치 아이디어 내는 거예요. 어제 하루만 제가 한 10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면 거기에 계속해서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런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코카콜라 거기 파운더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내한테 딱 찌르면은 코카콜라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연구하는 거기에 이제 푹 빠져야 돼요. 안 그러면요. 세계적인 그런 아이디어나 세계적인 연구를 할 수 없어요. 계속 집중하다 보면 해결이 돼요.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해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학생들. 우리 여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앞에. 안녕하세요. 이번에 박사학위 지원자 최순진이라고 합니다. 예, 최승진 군. 예. 네, 저는 교수님처럼 새로운 거를 매년 발표하는 게 있는데 예. 혹시 교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팀에서 먼저 발표가 됐을 때 그럴 때도 많이 있으셨나요? 그걸 전문 용어로 있잖아요. 뒤통수 맞았다. 또는 영어로 스쿱 당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저도 참 많이 괴로웠어요. 조교수 시절에 참 많이 괴로웠어요. 논문을 딱 서미션하고 딱 있는데 거기 지금은 제 아주 절친 중에 절친은 뭔가네 거기 시카고 총장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우리 네이처 논문을 3년 전에 같이 냈었는데 알리베 사토라고. 근데 얘가 그냥 네이처에 논문을 나온 거야. 왜냐하면 저는 교수 돼가지고 그게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얘는 지금 UC 버클리 좀 괜찮은 대학이야. 그죠? 그래서 거기서 벌써 교수한 지가 10년 대가 있거든. 네이처에 논문이 나온 거야. 얼마나 허탈한데. 나중에 이제 네이처는 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논문이에요. 첫 번째 나노입자 첫 논문인데 아이언 나노라드 논문인데 그게 잭슨의 논문이 나왔어요. 미국 과학회지에. 그래서 다행인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왜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 논문이 81년 에키모프, 82년 에프로스, 83년 루브루스 논문이 쫙 나왔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연구 아이디어 떠오르죠? 언제 일해야 돼요? 이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가 딱 떨어져서 언제 일해야 돼요? 지금 바로 right now.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여학생이 just do it right now. Not just do it right now. Just do it right now. 왜냐하면 because you are not the only Einstein in the world. 보면은 연구하다 보면요, 특히나 세계 최고의 그런 이렇게 최고를 다투는 그런 연구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 아이디어가 비슷비슷해. 요즘은 제가 옛날에는 물을 좀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제가 보니까 아니게 물을 좀 많이 먹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후배 교수들한테 되게 여기 한국 말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말고 바깥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이디어 떠오르면 바로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디어가 기발한 거 맞아요. 근데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MIT에서도 있는 대학원생이 가질 수 있고 아니면 스위스 에테하에서 대학원생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마지막으로 조 교수님 분들 중에서 조 교수님이나 젊은 교수님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혹시 교수님 없으시면은 아니 이병훈 교수는 그 조용히 있고 없으시면 예,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유니스트에서 석상희 교수님 아래에서 이제 박사과정 하고 현재 이제 작년 3월에 이병헌 교수님보다 한 학기 먼저 임용된 민한울이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박사 과정이랑 이제 포닥을 뭐 이병헌 교수님도 비슷하지만 좀 상대적으로 짧게 했습니다. 짧게 예. 하고 제가 이제 태양전지 관련 분야를 하는데요. 거기에 좀 한 분야에 좀 많이 국한돼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교수님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과감하게 하시던 거 버리고 이제 새로운 분야에 이제 뛰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되게 치열하게 이제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이제 1년이 됐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분야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했던 제 지식을 바탕으로 그런 거에 뛰어들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혹시 조금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해가지고 질문드립니다. 실제로 정말 제 같은 경우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사람들의 속성이 있잖아요. 하든가 하는 게 쉽잖아요, 그죠? 자기가 기존에 하던 걸 그냥 계속하면은 여러 가지 쉽지만은 전혀 새로운 분야에 뛰어든다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카이스트 석좌 교수하고 있는 우리 이진우 그 당시에 군이었죠. 이진우 박사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한편은 제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아니에요. 이진우 교수가 석사과정 그 당시에는 숙박 통합이 없어서 석사과정 2년 동안 프로젝트를 6번인가 바꿨어요. 이준우 교수 진짜 워커홀릭을 지금도 그렇지만 워커홀릭을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제가 준 아이디어가 다 꽉 난 거야. 그리고 6번째인가 7번째 된 게 뭔가 아니 그게 첫 논문이 케미컬 커뮤니케이션제에 나간 메조포러스 카본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됐어요. 지금까지 인용 횟수가 어쨌든 1000번을 일단 넘어요.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와 같이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수님 같이 이제 새로 시작하셨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더라도 제가 본래 이제 우리 안동준 교수님 같은 분은 이제 제가 누군지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잘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돌직구 스타일인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아무리 제가 이게 소노 캠퍼스 열심히 해봤자 모든 크레딧은 저거 캔서스 릭 일인데 제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입니다. 참 뛰어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분야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정말 제가 한 리서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디시전 메이킹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저는 교수님 같은 경우도 좀 과감하게 여러 가지 좀 넓게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디바이스가 솔라셀 베이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 지식을 굉장히 석 교수님한테 많이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베이스로 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냥 프로프스카이트만 계속하겠다. 그러면 쉽진 않죠. 프로프스카이트만 계속하겠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 티녹사이드 나노 파티클 좀 집어내가지고 텐덤을 해가지고 좀 하고 뭐 실리콘하고 컴바인하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근데 그거는 이미 다 있잖아요. 너무 있잖아요. 그레첼 그룹이나 뭐 저기 누구죠? 저기 뭐냐 여기 영국 UK 그룹이나 뭐 이렇게 뭐 석상희 교수님 그룹 당연하고요. 이렇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네, 오늘 입학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께도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